제가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한 지 2015년 4월 17일이니까 얼마쯤 됐나요?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나요? 이제 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 뵙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2009년도 12월 3일로 기억됩니다만 이 바로 세종시 때문에 충청남도 도지사직은 사퇴, 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행정도시로 말씀을 하셨지만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당시 충남도지사로서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했던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에 같은 정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이른바 서울시장 할 때는 세종시를 반대하시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번복을 하며 공식적으로 16번 세종시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당시에 표를 몰아서 이명박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저하고 같은 당이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충청에 대한 배신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도지사 사퇴로 내 의지를, 충청인의 의지를 밝히겠다 해서 지사 사퇴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회고를 해보면 도지사 시절에 그 연기군청이죠. 당시 연기군에 군수가 2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사가 연기군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연기군청에 제 기억 한 부급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지사님 세종시 행복도시 됩니까? 되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하시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러면 이 행복도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럼 지사 그만둬야지. 내가 지사직 거를게. 그래서 사퇴를 한 게 바로 제가 말씀 올린 2009년도 12월 3일 날 지사를 사퇴했는데, 그 후에 제가 하나 책을 썼어요. 이 제목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가 지사 그만둘게 라고 했던 그 약속. 그래서 이 책을 그 당시 한 5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점에서 팔리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제목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연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10년 만에 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도지사를 사퇴했던 이완구, 그리고 4년 전에 국무총리를 사퇴했던 저 이완구 4년 만에, 바로 여기서 좀 한 10분 갑니까? 종리공간에서 있었던 때가 한 4년 전이죠. 비록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가슴이 찹찹하고 감회스럽습니다. 그런 모두의 말씀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심정은 좀 참담합니다. 참담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제가 생각했던 세종시 그리고 당시에 아무튼 이 세종시 그림은 명품이라는 말이 항상 당시에 따라다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했던 게 세종시. 세종시 때문에 이완구는 사퇴를 했어요, 도지사를. 근데 그 후에 사퇴한 사람은 그 후에 저는 이제 뭐 2010년, 11년, 12년 뭐 그냥 야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2013년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그 정책 굴레에 벗어나는 이 세월 동안에 이제 이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건물에서 좀 책임받고 계신 분이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이춘희 시장. 제가 도지사 때 그분이 건기부 차관인가 했을 거예요. 차관했죠. 이해찬 대표 저와 같은 동양이면서 같이 정치권에서 오래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료 정치인이죠. 또 그분도 총리했던 분이고. 그러나 아무튼 제 마음은 황량해요.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황량하다. 내가 생각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던가. 물론 총리 때도 4년 전에 총리 때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공간에 나와가지고 걸어서 또는 차로 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그랬던 세종시인가? 이렇게 하라고 이게 명품 도시인가?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뭐로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만 도대체 가슴이 막막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국제적인 감각을 일으킬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1974년 행정고시에 제가 원래 경제관료를 했죠. 경제기업원에서 한 4, 5년 했나요? 3, 4년 했나요? 그러다 이제 경제관료를 하고 31살 때 여러분 아시는 공성경찰서장을 하고 난 연후에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영사 3년을 LA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또 미국 UCLA에서 교환교수로는 7년의 세월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그 다음에 35개국을 두루두루 다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 때에는 뭐 중국의 4개 선과 자매결의를 맺고 일본의 4개 도와 자매결의를 맺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 등등으로 해서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편인데 그러한 감각으로 볼 때 이 도시는 정말로 그냥 그렇고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도시는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이라는 도시 아시죠? 워싱턴 원래 늪지대였어요. 원래 남북전쟁 있기 전에 뉴욕이 미국의 수도가 될 뻔했는데 워싱턴이라는 도시는요 남북전쟁에서 남쪽과 북쪽의 이 갈등 관계를 화해해서 늪지대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만든 게 워싱턴 DC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 수도는 정말로 혼백을 다 담아가지고 만드는 게 수도인데 물론 뭐 행정도시가 아직 우리 세종시가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진 않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8개의 부처가 지금 와 있고 앞으로 이 국회 분원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돼서 말만 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한 이해찬 당 대표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BH 총리 공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BH의 어떤 사무소라든가 분소라든가 또는 국회 분원 갖다 놔라 빨리. 아니면
분명하게 밝혀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세종시장은 청사진을 분명히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저 4년하고 지금 5년 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도시 간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확실한 비전을 밝혀라. 이게 명품 도시냐 말이지. 앞으로 이렇게 건설을 거냐. 이번에 무슨 뭐 부산과 세종을 대통령께서 무슨 뭐 첨단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거요 다 나왔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사할 때 BRT 그 다음에 도시 통신 종합 시스템, 원격 진료, 그 다음에 한 40몇 개의 여러 가지 이 팩터들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 벌써 10년 전에 다 나왔던, 제 이완구 도지사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새삼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걸 뭐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가 그런 기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과연 정주 요건이라든가 도시 기능이라든가 이것이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도지사 할 때 이 세종시를 행복도시를 그 당시에 건설했을 때 인구를 어디서 끌어들일 거냐, 이거 소경 제작자도 먹기 아니냐 말이야. 충청권 인구가 근데 충청북도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인구를 채워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58%, 60% 가까운 인구가 충청권에서 오는 거예요. 충청권에서. 여기 지금 한 32만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원래 연기 온 사람들은 한 7, 8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세종시가 한 32만 정도 되는데 그 늘은 인구 자체가 충청권에서 들어온 인구라고. 한 58%, 60%가. 그 대전시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대전시 인구 줄잖아요. 여기 때문에. 충청권 전체를 볼 때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수도권에서 얼마 왔느냐? 수도권에서 한 29%, 3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지금 온 것이지. 그 공무원들 이주 효과겠죠. 그렇다면은 충청권 전체를 볼 때 이세종시가 충청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강력한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다.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럼 뭐 왜 그랬느냐? 제가 오늘 좀 내포에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도지사 할 때 저 서울에 수색에 있었던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위치해 버렸어요. 국방대학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국방대학교를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서울 수색에서 충청도 논산으로 갖다 놔요. 창의입니다. 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을 만났어요. 내가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지어줄게. 18홀 골프장 속에 국방대학교 그림같이 지어줄게. 당신들 교수라든가 당신들 모든 학생들은 그 전원 같은 그 논산에 18홀 속에 다 이 캠퍼스가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생활을 할 거예요. 서울서 KTX 타면 1시간도 안 걸려. 그 논산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만들어. 이제 뭐 대충 한다 합쳐 10년 걸렸어. 여러분들 구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에 원래 호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신격호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신격호 씨 만났어요. 신동빈 씨는 원래 반대했습니다. 신격호 씨 만나가지고 구에 50만 평 줄 테니까 호텔 지시오, 아울렛 지시오, 골프장 지시오. 그 지금 구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림 같은 호텔이 바로 신격호 씨와 이완구의 합작품. 50만 평 400억에 팔았어요. 롯데하고 충청도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러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창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이 도시를 세종시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동안 책임 맡았던 사람들의 창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창의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지사를 사퇴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도시를 책임 맡았던 분들에게 한 번도 쓴소리 안 했는데 이제 합니다. 당신들 뭐 했는가? 당신들 저 명품도시 만들었는가? 이 도시가 과연 우리가 그렸던 그 명품도시 맞는가? 이 도시의 건설 방향이 맞느냐? 이 도시의 컨셉이 과연 어떤 컨셉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 도시 컨셉이 뭡니까? 이 도시가 웅변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먹먹하고 올 때 화도 좀 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 공간에서 쭉 돌 때부터 좀 화가 많이 났지만 오늘 이게 좀 보면서 아니 이게 무엇인가? 왜 이거 하려고 내가 지사직을 던져버렸나? 이 세종시는 제가 지사직을 던져서 만든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세종시 때문에 도지사를 던진 사람이에요. 이완구 누구냐? 세종시 때문에 도지사 던진 사람. 2009년 12월 3일 정말로 가치 있는 지사 사퇴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세종시 건립 추진위원회는 승효상 씨도 참담한 기분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세종시는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수도권의 인구를 좀 분산시키겠다는 국가적 하나의 그 명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 때문에 이 세종시 행복도시가 당시에 거론이 됐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충족이 됐는가? 안 됐잖아요. 중천권 인구가 이쪽으로 이주한 그런 현상으로 하는 이 상황. 아무튼 이번에 제가 모처럼 와서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좀 개인적으로는 울컥하는 마음도 좀 들고, 오늘 다시 한번 옛날 회고해보면 세종시 때문에 제가 도지사직을 사퇴했던 이 도시를 이렇게 컨셉도 없고 컨텐츠도 없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으면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